6월 새롭게 시작되는 달을 맞이해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전일 양 지수가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높지 않았지만 전약 후 강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 역시 고가로 마쳤습니다.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개월 만에 1조 원가량을 순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에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6월 새롭게 시작되는 달을 맞이해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도주가 될 만한 첫 번째 주식은요,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6월 15일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이후에도 8월에 한국형 달 궤도선 발사 등 2022년 하반기 국내외 주요 우주 관련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달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주강국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우주 관련 예산이 7,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가량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글로벌 전체 예산과 비교해 보면은 불과 0.1% 수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들, 핵심 기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부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총 6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국항공우주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전투기, 무인기, 그 다음에 기체 구조물 등을 개발을 하고요. 위성 역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누리호의 체계 총조립을 맡고 있고요. 구조체 역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이 항공기 제작 부분에서 나옵니다. 주로 이제 전투기 쪽이겠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각이 되면서 유럽 전체적으로 이 국방 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가시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및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한화 디펜스, 한화 시스템을 통해서 방위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게 K9 자주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를 통해서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의 투자 아이디어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를 하면서 자주포 수출 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누리호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액체 연료 엔진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우주항공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트레가이 지분 30%를 확보하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해상, 지상, 항공용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 안테나를 만드는 업체예요. 특히 해상용 안테나 VSAT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최근에는 저궤도 위성에 들어가는 안테나도 제작을 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앱, 텔레셋 등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이 앞으로 수백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을 예고하면서 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의 수주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세트렉 I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소형 위성 구조물을 제작을 합니다. 본체, 탑재체, 지상체 등을 만들고요. AP 위성은 위성통신 단말기, 인공위성 부품을 제조합니다. 위성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소재의 유동 위성통신 사업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인공위성 부품은 국내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조립 및 정비, 티타늄 니켈 등 우주선 소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항공기 부문에서는 보잉, 로키드 마틴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우주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 굴지의 이 우주 사업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좀 작은 편이죠. 아직까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월에 주도주가 될 만한 두 번째 주식은요, 바로 건설입니다. 자, 건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그리고 의미 있는 게 혁신위원 15명을 모두 민간 전문가로 채웠습니다. 사실 대선 전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앞다퉈 이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공공 주도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량은 많아질 수 있을지언정 이 건설업자한테 돌아가는 이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간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 조정 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시공능력 평가 100위권 내 건설 업체들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구조 조정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한 후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 이걸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부분을 언급을 했죠. 6월 중에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시세 대비 너무 낮은 분양가, 여기에다가 건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합원들이 오히려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착공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둔촌 주공 사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이 건설사들한테 좋지 않겠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해소로 이 건설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대형 건설사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DLENC, 대우건설 등이 있는데요. 이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 모델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나마 좀 구분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GS건설이 주택 매출, 재건축 이쪽 비중이 가장 큽니다. DLENC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에 이어서 한 두 번째로 주택 매출이 큰 편이고요. 현대건설은 이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주택 매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대신에 해외 플랜트 이쪽 비중이 큰 편입니다. 자, 끝으로 6월 주도주가 될 만한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 건설사들의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트렉 아이나 인텔리안 테크 등 특히나 이 위성 매출 비중이 큰 사업자가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항공기 매출, 약간 방위산업 매출이 중심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실적 증가가 좀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늘지만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주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이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양호한 편입니다.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 주가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 10% 내외 정도, 그 정도만 고가 대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이 중에서 세트렉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 하락률이 좀 높은 편이죠. 올해 컨센서스는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반대로 실제 이 컨센서스처럼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예요. 그래서 흑자 전환하는 그 시점이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건설사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건설사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실적 증가세가 충당금 이슈가 있는 DLENC를 제외하고 말이죠. 최근에 이 건설사들이 주가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연초엔 좀 반짝했다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건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슈로 아직까진 제대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우주항공과 건설사들의 주가 차이가 극명합니다. 우주항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사들은 연초에는 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엔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급도 달라요. 이 우주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주도주로 꼽은 두 가지 주식이긴 하지만 주가 위치라든지 수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주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6월 15일 날 누리호 발사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발사에 성공을 하던 아니면 실패를 하던 간에 누리호 발사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관련 섹터는 이제 막 시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실적이 올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